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라멘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술 가이드를 본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랩하고 장비 세팅입니다. 템랩은 628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스탯은 지금 치명타가 24%, 가속이 21%, 특허가 54%, 유연성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술 2차 스탯을 좀 상세하게 알아보면은 제가 지금 레이드봇 들어가서 특성별로 시뮬레이션 크래프트를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특화는 22.23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가속이 20.2, 유연성이 15.3, 크리티컬이 14.84입니다. 그래서 고술은 전통적으로 가특이 가장 효율적인 스탯으로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특화가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특화가 거의 50%고 가속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좀 더 특화를 더 요구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특화를 더 올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 트리를 탔을 때를 보면은 오히려 이제 가속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속이 100이고 마스터리가 95고 유연성이 62, 치명이 61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유연성하고 치명은. 근데 거의 치명이 이제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일이든 광역이든 똑같습니다. 거의 가특 먼저 하고 단일일 때는 특가 유치, 광역일 때는 가특 유치인데 이게 제가 지금 가속이 좀 낮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보통은 세팅을 할 때는 단일 위주로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고술 같은 경우는 가특이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특을 올려주는 게 좋으실 겁니다. 아마도. 요새 이제 쐐기에서 상위 유저들이 고수를 거의 필수로 데려가더라고요. 고수라고 냉죽하고 뭐 도적 뭐 이런 식으로 3근딜을 이제 꾸며서 가는 것 같은데 고술이 거의 주력으로 상위 유저로 올라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정술 파밍 어느 정도 끝나면은 저도 고술로 넘어가가지고 조금 이번 시즌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점수 지금 꽤 세계 점수 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보석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석 세팅은 제가 지금 정수라고 고수를 병행하는 바람에 일단은 특화 위주로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대신 이제 허리에 주능력치 180일 해서 한 개의 브라마이스트인가 그거 해가지고 치명타를 추가로 0.15% 주는 거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특 치유 체력이 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가특 치유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속 유연성 치명타 이거 빠지지 않게 올렸고요. 특화 위주로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일단은 가속은 좀 나중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티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가슴을 주술사는 정술도 마찬가지고 고술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가특 가슴을 해놓고 머리에서 치특을 끌어오고 나머지는 그냥 둬도 됩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바지도 가특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지금 잘 가장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손목도 이제 잘하면은 가특으로 제작을 하면 좋긴 하겠죠. 아니면 반지를 가득 반지를 제작을 해가지고 가속을 좀 더 많이 올려주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치명타는 좀 낮춰야 되겠죠? 20% 미만으로. 이 정도 장비 보석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마부입니다. 마부는 아마 무기 마부는 찬란한 힘의 권위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3단계까지는 못 발랐고 좀 약간 타협을 해서 2단계를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가슴 마부는 수정의 광위에서 민첩하고 지능을 동시에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의 광위를 해놨고
바지는 이게 제가 지금 지능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는 민첩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민첩을 발라놓은 걸 이렇게 스왑을 해가지고 정술할 때는 지능, 고술할 때는 민첩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 생기 흡수가 발려져 있어가지고 3차 스택까지 좀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마부는 신발은 수호자의 행진, 체력 들어가 있고요. 등짝은 광역회피, 손목은 광역회피. 이번 확장팩에서 광역회피가 숫자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단계로 이제 해줬고요. 반지에는 가속이랑 특화 이렇게 하나씩 발라놨습니다. 하나는 2단계로 되어 있네요. 여기 하나는 3단계로 되어 있고. 마부는 일단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양 음식 등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속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속 영양을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특화로 좀, 지금 아직 특화도 좀 낮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서 특화 한 60%까지 올릴 수 있으려면은 절제된 특화 영양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알가르 마나기름은 고술은 이제 질풍이 무기하고 불꽃 혓바닥 무기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알가르 마나기름은 소모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음식은 이번에 좀 새로운 게 나왔더라고요. 벨레다르 은총이라고 가장 높은 보존 능력치를 470만큼 올려줍니다. 이거 아니면은 파편차라고 해가지고 가속 특화를 하나씩 올려주는, 가속 234, 특화 234, 이거 합치면은 468이죠. 근데 벨렌다르의 은총은 470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더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룬은 이제 결정화된 증강의 룬, 필요할 때만 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둠 땅에서 유행했던 꿈결 속 증강의 룬을 발라서 세계에서 자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약은 절제된 물약, 모든 보존 능력치 2412만큼 올려줍니다. 돈이 좀 여유가 되시면 3단계를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존 물약입니다. 알가르 치유 물약이 368만 생명력 회복합니다. 2단계는 좀 싸죠. 3단계는 좀 더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동굴 살리의 기쁨은 가격이 되게 싼데, 10골 내외로 되게 싼데 성능은 257만 생명력이 올라갑니다. 쿨도 다 따로 돌고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현실적인 전력산으로 파티원을 살려줄 수 있고요. 자동망치로 그때그때 수리를 하는 것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악 음식 등 준비물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특성을 두 개를 찍어놨는데요. 하나는 고술 단일 레이드, 두 번째는 고술 광역 세기를 눌러서 놨습니다. 그래서 단일 레이드 기준으로 예를 들면은 네르바르 3렘의 샤크란이 있잖아요. 거기서 와우로그에서 보면은 영웅 던전에서, 영웅 레이드에서 상위 100명의 특성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몇 개 빼고는 거의 100% 이렇게 찍고 있고요. 보면은 지금 약간 이번 패치로 인해 가지고 11.0.5 패치 이후에 재설계가 된 게 전격의 불길 하나가 추가가 됐고, 위치가 살짝 변동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컨셉 자체가 이 뜨거운 손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찍지 않고 버려졌습니다. 뜨거운 손을 드디어 이제 벗어나게 됐고요. 이거 랜덤성으로 지금 용체가 뜨는 거잖아요. 강화된 용체가. 그게 버려지고 파멸의 바람, 이게 이제 파괴적인 폭풍이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는 원래는 파멸의 바람이 단일 전용이었잖아요. 물리 데미지만 올려주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밑에 보시면은 질풍의 무기가 활성화될 확률이 200%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고술은 일단은 아마 지금 데미지가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저 아이템 레벨이 60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되시면은 데미지가, 저도 이제 그때 정술하고 스왑해가지고 고술 다닐 때 보면은 정술 대비해가지고 고술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전통적으로
고술은 무조건 무기 두 개가 완벽하게 맞춰진 다음부터 스타트입니다. 그게 이제 정술이나 다른 클래스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뭐 다른 근딜들도 이제 무기가 중요하긴 한데 고술은 특히나 무기를 신화급으로 두 개를 맞추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 삐꾸나 다름없고요. 그냥 고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 희망을 가지고 무기를 반드시 신화 두 개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영웅은 풀업을 하든지요. 그리고 마블 3단계로 풀업을 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고술이 시작이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스케일링 자체가 고술은 저레벨 때는 데미지가 안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케일링 자체가 높은 쪽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최대치가 진짜 많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고술이 지금 특히나 주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제 블리자드 정책상에 이번 확장팩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술이 이제 고단 세기까지 점령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시즌이 됐는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하신다면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일단 갖추고 시작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질풍이라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특화의 확률이 여러 가지로 복제 데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확률, 질풍의 무기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걸려 있어가지고 일단 이걸 읽어보기 전에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수의 지속 효과가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중에 이거는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냥 상관이 없는데 고술 특징은 특화가 원소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질풍의 무기 불동 확률이 5.32% 증가하고 모든 화염, 냉기, 자연이 올라간다. 데미지가 53.2%. 그냥 데미지를 올려주는 거죠. 거의 유연하게 가까운. 게다가 밀리 어택까지 5.32%가 질풍의 무기 발동 확률이 올라가니까 거의 모든 거를 다 특화로 A부터 Z까지 끝내갔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거기다 폭풍 쇄도라는 특성까지 있어가지고 특수 공격 사용 10.3% 확률로 폭풍 열격 나무치 사용 대시간을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폭풍 열격이 추가로 자연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화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스펙이 조금 어느 정도 되셔야 이게 효과를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무기가 약간 특이한 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대 10중첩 가능하고 이게 제2의 자원이죠. 고술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기 중첩 하나당 공격 20%까지 시전 시간이 감소하고, 그러니까 다섯 중첩 되면은 시전 시간 100% 감소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력 25%만큼, 그러니까 중첩당이니까 10중첩까지 가능하니까 250%까지 공격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5중첩부터 소모가 가능하긴 한데 10중첩에서 가장 강력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5에서 14획, 즉 8, 어떤 가이드에서는 8 이상의 소용돌이 치는 무기가 가장 적절하다. 왜냐면은 도적도 보블이 막 7법을 막 6법을 7법을 할 때 꽉 채워서 하는 거는 조금 낭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8중첩쯤에서 소모해주는 것도 좋다. 이걸 이제 타겟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5에서 6 사이에 그냥 빨리 써버리는 편인데 이게 핵캐리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시 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폭풍의 일격을 쳐가지고 소용돌이 치는 무기를 가져와서 강화된 20%씩 강화되니까 조금 더 강화된 것을 번개화살을 쏘든지 연쇄 번개를 쏘든지 뭐 전기장렬을 쏘든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250%까지 이제 증가된 데미지를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치는 무기가 약간 복잡한데 메커니즘이 근데 워낙에 빨리 차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해서 그냥 눈으로 인식하고 떴다 그러면은 그때 이미 손으로는 막 뭐 용체를 누르든 폭격을 누르든 막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인식을 한 다음에 내 눈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번개화살을 직발로 쏘더라도 소용돌이 치는 무기를
아마 5중첩에 소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거의 7, 8중첩에서 소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뜨는 즉시 거의 쓴다 그런 개념으로 가시고요. 혹시나 뭐 나는 레이드에서 정말 99점 이상 찍고 뭐 쐐기도 막 15단 이상 막 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거 중첩을 9중첩, 10중첩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10단까지 10단, 11단을 잘 다니는 유저지만은 그 이상은 가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무튼 내가 눈으로 인식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중첩이 쌓였을 때는 소모를 한다.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용체하고 폭격은 기본 스킬입니다. 고술 입장에서는 가장 근접 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소용돌이가 이제 수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용체는 화염 충격을 이제 버티면서 여러 가지 데미지를 더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승천이 태고 파도를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번개 화살을 쏘면서 화염 충격이 영향을 받는 대상에게 175% 효과를 주는 번개 화살을 날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분리된 정령을 이용해가지고 가속까지 챙겼었는데 이제 이게 사라졌죠. 요게 살짝 칼질이 돼가지고 한 원래 20%가 기본이었는데 이게 관통이 났죠. 그래서 이게 싹 사라지고 전격의 불길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파멸의 바람 그리고 번개 폭풍 이게 또 버프가 됐어요. 이쪽 스킬들이 그래가지고 왼쪽 라인이 다 살아났죠. 그리고 예측 불허의 바람 질풍의 무기가 100% 확률로 세 번째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질풍의 무기가 두 번째까지 공격을 하는 건데 세 번째까지 공격하는 거니까 이게 또 이제 2회 추가 공격인데 3회 추가 공격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특성 때문에 그러면서 물리 데미지를 좀 더 주는 거고요. 이쪽 라인이 이제 물리 라인이라고 원래 불려졌었어요. 그래서 물리 고술이다. 약간 물리 지금은 약간 혼합 고술 같이 돼 있는데 물리하고 마법하고 약간 혼합적인 고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연의 무기도 찍어야 되는 코스고요. 그리고 폭풍의 분노 뭐 발동 확률이 또 올라갔죠. 150% 올라간다. 그 정령의 몽공이나 뭐 의술자의 형통 이거는 전통적으로 계속 찍었던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원소 정령 이게 또 고술의 가장 중요한 버프 중에 하나죠. 승천에 거의 비겁할 만한 승천 찍고 나고 승천이 이제 2분으로 또 줄어들면서 토림의 기원은 이제 1분이 줄어들어가지고 승천이 이제 2분이 됐죠. 그러면서 명실상부한 이제 승천의 가장 최고의 쿨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승천 쓰면서 돌풍을 막 쓰잖아요. 바람의 일격인가 뭐 그런 거 쓰잖아요. 바람의 일격 쓸 때 원소 정령이 오면 원소 정령을 써야 됩니다. 그만큼 원소 정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소 계열 공격력 20%만큼 증가한다. 원소 랩터 정령 2마리를 소환하여 15초 동안 전투를 돕게 합니다. 정령 하나당 시전자의 화염냉기 자연 공격이 20% 증가한다. 소용돌이도 이제 엄청나게 쌓이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힘을 주입해서 공격력도 20% 증가. 이게 이제 결합된 거죠. 이게 하나에 다름없죠. 우머리 늑대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사실상 사장됐습니다. 아무도 안 쓰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실은 뭐 찍었던 것들 다 설명이 들어갔던 것들이기 때문에 딱히 제가 별도의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이 정도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렇게 찍는다. 그리고 토림의 교환에 대한 뭐 패치노트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좀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고술 입장에서는. 그냥 대략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웅 특성은 이제 폭풍이라고 이제 번개 화살을 강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닐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보호막 찍고 정령의 궤도 찍죠. 그래가지고 돼지 그 번개 보호막하고 돼지 보호막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야 되고요. 왜냐면 생존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치유 토템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루테기에는 사실 쓸 게 없어요. 자연의 신속화 안 찍어도 되고, 뭐 토템 이렇게 이딴 거 안 찍어도 되고, 뭐 독토템, 뭐 진동, 구속 다 필요 없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치유의 토템하고 원소 저항, 파티 힐에 약간 도움이 되도록 그 정도만 이제 찍고, 이쪽은 이제 거의 많이 찍죠. 필수적으로 생존에도 도움이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고슬로 단일 딜사이클 돌려놓은 거 시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찍어 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지 화면을 통해 가지고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스 레이드 단일 보스에 이제 섰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카운트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하다가 많이 까먹은 게 지금 블러드도 제대로 못 켜가지고 너무 여기서 할 게 많다 보니까 블러드를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인 고술은 블러드 안 키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약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승천하고 파멸의 바람하고 야수정령 이 세 개가 지금 여기 큐캐리에 떠 있잖아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많이 꼬이거든요. 그리고 버프를 조금 더 미리 깔고 나서 승천을 키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본 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는 그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 빌드업을 미리 해놓고 승천을 켜야지 확실하게 파격을 제대로 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에 대한 시간을 진짜 최대한 끌어서 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파격이 지금 계속 리셋이 되면서 예전엔 파격 한 번에 주요 스킬 한 번, 파격 한 번에 주요 스킬 한 번 이런 식으로 널뛰기가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널뛰기가 안 되고요. 무조건 파격 하다가 중간에 살짝 한두 번 비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야수 장렬을 켜지든지 아니면은 뭐 전기 장렬을 키든지 요 정도가 이제 한계치지 다른 건 건드릴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최대한 파격을 난사해 줘야 된다. 그 시간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스킬들 예를 들면 태고파도로 화염 충격 묻혀주고 그 다음에 파멸의 바람은 미리 좀 켜주면서 좀 그 도트 데미지 이제 몸에서 이제 회오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데미지를 주고 야수 정령도 한 번은 미리 켜야 되겠죠. 야수 정령 쿨이 워낙 빨리 오기 때문에 중간에 파격 때리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요 승천 때문에 조금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냉충이나 한랭의 일격은 사실 거의 손이 안 갑니다.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5초, 한 3초쯤 됐을 때 야수정을 미리 켜고요. 그 대상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먼저 블러드를 켰죠. 제가 하도 까먹어가지고 블러드를 미리 켜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승철 먼저 키면 안 됩니다. 태고파도를 먼저 발랐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여기서 한 3번인가 4번인가를 이거를 손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좀 그런 건지 좀 고소리를 좀 오랜만에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고술이 딜 사이클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가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일단 여기 있는 대로 막 찍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해키를 따라하는 버전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태고파도 들어갔죠. 태고파도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오는 번개 화살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태고파드를 빨리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승천 먼저 썼지만 원래는 태고파도 이게 근접으로 이렇게 보스에 접근을 해 가면서 태고 파도를 먼저 날린다. 그 다음에 점점 붙을 거잖아요. 붙어 가면서 승천을 터트리면서 박역 난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벌써 네 가지예요. 처음에 정령을 야수정령을 켜주면서 태고 파도로 누르면서 점점 붙으면서 승천을 켜주고 그 다음에 박역 난사로 들어간다. 여기서 보면 박역 3개가 들어가죠. 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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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역. 이거 잠깐 전기장렬이 살짝 보였는데 없습니다. 그냥 박역이 계속 리셋이 되기 때문에 박역, 박역, 박역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원딜러 하다가 아마 근딜러로 바꾸시면 그게 이제 한 가지 딜로스가 좀 발생하는 게, 원딜러는 조금 스킬 천천히 눌러도 되거든요. 근데 근딜러는 천천히 누르면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지금 1초씩 굴쿨이 돌아가는데 한 0.5초 전부터 따다다닥 이렇게 밀리 눌러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사실 딜사이클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RPM이 거의 한 300, 400, 한 500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초에 6번씩 누른다는 그 전설적인 RPM 600 보면은 거의 타다다다닥 이렇게 바람의 일격을 난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굴쿨이 한 절반 정도 갔을 때 이게 미리 눌러놓으면은 이게 반응을 하거든요. 서버 렉이랑 그런 것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 딜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다음에 뭐 전기장렬 누를 거면은 확실하게 전기장 쪽으로 타다다닥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장렬 누르고, 지금 여기서 약간 이제 박역이 리셋이 안 돼가지고 박역이 안 날라갔죠. 근데 지금 토림의 기원 때문에, 토림의 기원 효과가 바람의 일격을 넣었을 때 여기에 폭풍이 장전돼 있으면 폭풍이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토림의 기원 아주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그냥 박역만 그냥 난살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박역이 리셋이 안 돼가지고 폭풍을 한번 썼어요. 폭풍이 장전이 돼가지고. 아직 승천이 진행 중에, 승천이 이제 끝났어요. 승천이 이제 끝나서 이 사이에 사실은 물리적으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바람의 일격 날리면은 폭풍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장전이 되고 그냥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손이 영역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딜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폭풍 데미지가 가장 높고 전기장렬 데미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번개 화살이 데미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디테일즈에서 상세 노트를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은 비중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하나를 클릭해 보면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크리티컬 데미지가 폭풍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뭐 전기장렬에서 250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번개 화살 크리디는 한 220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당연히 눌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용돌이 10중첩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걸 눌러야지 데미지가 가장 높겠죠. 그래서 지금 패치노트 될 때마다 그게 조금씩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떤 때는 번개화살, 어떤 때는 전기장렬 이런데 그걸 잘 고려를 해서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여기가 살짝 어려운 게, 폭풍이 강화가 떴을 때는 폭풍을 눌러야 되겠죠. 아니면 폭풍이 강화가 없을 때는 전기장렬을 눌러야 되겠죠. 이것도 인간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어차피 전기장렬을 먼저 누르고 다시 소용돌이 채워가지고 폭풍을 눌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장렬에는 버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장렬을 조금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무리해서 계속 폭풍 뜨지도 않았는데 막 폭풍 언제 뜨지 언제 뜨지 이것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배우는 단계에서는 전기장렬을 묻히고 그 다음에 이쪽 폭풍이나 번개화살 쪽으로 넘어간다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폭풍만 이렇게 의존해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딜이 좀 그게 내 생각에는 그게 부족한 것 같다, 딜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폭풍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본인이 이제 감을 잡아보세요. 그 폭풍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진짜 고수라고 혼연일체가 되신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경지까지 목표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예전에 제가 가이드에 썼던 거랑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트리플 트랙이라 그러죠. 이제 고수율은 트리플 트랙으로 돌아가는 거라서 용체 라인, 그 다음에 요 번개화살 즉발 라인, 그 다음에 한랭일격 냉충 라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거려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눈 보고 그냥 뜨는 대로 오는 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건 이제 구르는 용암이 사라져가지고 굳이 용체에다가 용체가 언제 뜨지? 용체가 지금 오면은 그 널뛰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폭풍의 일격 중심으로 이제 원래 고슬이 확장팩 그 지진한 확장팩까지는 폭풍의 일격이 최고였어요. 근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체로 이제 약간 건너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 확장팩에서 다시 폭풍의 일격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풍의 일격 강화되는 특성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소용도의 중첩을 폭풍의 일격으로 많이 만든 다음에 수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폭풍이 떴을 때 폭풍을 쓴다 이렇게 돼 있죠. 보면 번개화살 비중이 가장 높고 폭풍 비중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시전이 5번의 폭풍인데 600만이 됐고 번개화살을 14번 썼는데 1100만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폭풍이 더 데미지가 센 거죠. 전기장렬 2번 쐈는데 200만씩 해서 꽤 굉장히 이게 크리가 터져가지고 뭐 거의 300만이 막 뜨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평균은 150만 사이입니다. 그리고 폭풍도 거의 200 후반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더 폭풍이 센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기장렬이랑 폭풍이 이렇게 비쌀 때는 전기장렬 먼저 쓰고 폭풍 써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뜨는 대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해키리가 추천하는 걸 봐도 정작하고 지금 당연히 지금 소용돌이 치는 무기 5중첩 이상일 때는 정작하고 폭풍하고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즉시 시전이 가능하도록 반짝반짝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어떤 게 우선하냐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전기장렬이 버프를 주잖아요. 10초 동안. 이 10초간의 버프가 꺼지면은 전기장렬이 뜹니다. 이 전기장렬 버프가 10초 후에 꺼지거든요. 그러면은 전기장렬이 우선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장렬이 버프가 하나라도 유지가 돼 있으면은 폭풍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하나가 유지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폭풍을 띄워주는 거고요. 뭐 여기 전격의 불길은 사실 화충 강화기 때문에 그냥 예의상 눌러주죠. 이건 가끔 뜨는 거기 때문에 빨리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폭풍의 일격을 계속 써주면서 여기서 지금 전기장렬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끝나가니까 전기장렬 바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비었으니까 여기가 한랭의 일격이 공간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파멸의 바람이 1분 쿨이기 때문에 파멸하면 빨리 눌러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전기장렬 버프는 이게 전기장렬 충전 속도가 거의 9초에서 그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렬 버프가 유지되는 한에서는 전기장렬을 가끔 눌러준다. 10초마다 눌러준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번개 화살에 이제 힘을 실어줍니다. 번개 화살 플러스 폭풍. 간단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근데 이게 워낙에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랜덤성이잖아요. 그래서 로또 캐릭이라고 하는데 고수를. 여기서 보시면은 전기장렬을 아끼잖아요. 여기 안 뜨잖아요. 번개 화살 나가잖아요. 폭풍 쓰고 폭풍 우선 쓰고 지금은 이제 야수정리 최우선으로 다시 바뀌었죠. 네, 폭풍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전격의 붓기 쓰고 인제 왔네요. 인제 전기장렬 쓰고 이 전기장렬 타이밍만 조금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해키나 이런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전기장렬이 두 번이 중첩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전투 시간 2분이든 5분이든 그 사이에 꾸준히 배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전기장렬 10초마다 한 번씩 누르도록. 그래서 무조건 전기장렬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배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전기장렬 안 나가죠. 계속 번개화살 쪽으로 거의 전투가 끝나가고 있고 조금 있다가 이제 승천이 뜨기 때문에 뭔가 주요 스킬을 아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1억 딜만 지금 한 거거든요. 거의 한 1분 30초 동안 1억 딜을 하면서 100만 107만을 이제 찍으면서 이 해키리를 통해서 우리가 디사이클 어떤 거 눌러줘야 하는지. 근데 해키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가이드만 제공하는 거지 누르는 건 본인이잖아요.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서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과 내가 실제 쓰는 스킬과의 그 시간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뜨는 세 개를 어느 거를 눌러도 사실 무방합니다. 워낙에 이게 지금 거의 0.2초, 0.3초 단위로 두 번째 순위가 바뀌는데 어떤 거 떴다가 사라졌다가 뭐 바람의 애격 떴다가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딜 사이클을 탄탄하게 가져가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반에 대한 개념은 일단은 버프를 최대한 중첩시킨다. 쓸 수 있는 버프. 그 다음에 승천을 가져가고 승천에 대한 거를 주력 스킬을 써주고 그 다음에 승천이 끝났을 때는 번개화살하고 전기장렬을 배분한다. 그리고 소용돌이는 계속 폭풍의 일격으로 중첩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남을 때 한랭의 일격 냉기 충격을 간간히 섞는다. 그리고 버프 뜨는 때마다 다른 거 돌려준다. 돌아오는 대로. 요런 이제 개념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이제 캐릭터 상태나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가 한 30초 정도, 초반 30초 정도는 손에 익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예를 들면 승천을 눌렀을 때 박역을 몇 번을 누르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잠깐 짬이 날지, 그래서 그때 야수정령은 어느 정도 타이밍 한번 눌러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폭풍을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한번 눌러줄지 말지를 정하시고, 그다음 승천이 이제 소모가 다 18초 정도 이제 다 끝났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소용돌이 수급과 즉발기를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를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이게 어렵긴 하지만 근데 속달 들고 잘하면은 고단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광역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역 특성의 특징은 몰아치는 폭풍, 연쇄 번개가 추가됐죠. 그리고 낙뢰가 추가되고요. 이 두 개가 추가되고 세 개 분리는 사실 조금 별로 좋진 않은데 누를 게 없어가지고 이게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랭 일격이나 불꽃 회오리 이제 여기는 완전 삭제됐습니다.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도 이제 사라졌고요. 광역에서는 이제 전기장렬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폭풍의 강타로 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쪽은 사실 크게 변화가 없죠. 고슬이
여기에 새로 생긴 특성하고 이쪽 이제 리워크된 부분을 확실하게, 그리고 물리고술 부분을 확실하게 잡고 가고, 승천이란 토림의 기원을 손을 대서 좀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의 좀 정형화된 느낌으로 이렇게 특성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성 개발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술사 리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상 차별화된 점이 뭘까를 고민을 상당히 한 것 같아요. 약간 얼마나 뭐 프로그래머 수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조금 손대고 여기를 용체를 빼고 분리된 종류를 빼고 이것만 봐도 과거에는 이런 특성을 한 번도 구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된 걸 살려준 거죠. 그런 컨셉으로 고수를 지금 황당하게 관심을 갖고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특성은 대략 이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쐐기 특성에서는 독정화 토템하고 토템의 기한이 조금 더 중요해져서 찍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지보막이나 치유의 토템, 이거는 안 찍어도 되겠죠. 오히려 이제 진동의 토템하고 구속의 토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디사이클 고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5초 카운트로 시작을 했고요. 그 시작하면서 여기도 이제 블러드를 이제 미리 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늑대의 정령을 먼저 키고 태고파도 바른 다음에 용체로 퍼뜨려서 번개 화살을 때린다. 왜냐면은 화충이 묻어난 대상에게 번개 화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파멸의 바람 들고, 그 다음에 승천을 켜준다. 약간 그 낙뢰를 한번 켜주고요, 중간에. 낙뢰가 들어가면서 다른 게 또 강화가 되잖아요. 4, 3, 2, 1. 그래서 일단은 버프를 발라줄 수 있는, 여기서 만약에 죽상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몹이 이제 신나게 탱 쪽으로 몰려들잖아요. 탱이 이제 모으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센 걸 때려도 안 됩니다. 초장부터 세게 막 승천 때리면서 가면은 이제 억을 먹고 그냥 뒤질 확률이 거의 엄청나게 높죠. 과반 이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살살 때려야 되는데, 그 살살 때리는 게 이제 태고파도 한 방 때리고 용체를 한 방 때려갖고, 아마 몹이 모이고 있어가지고 이 5마리까지 다 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한 서너 마리만 이제 번졌다,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블러드를 한번 켜주고요. 블러드도 이제 굴쿨이 들어가죠. 용체 한번 때리고 블러드 켜주고, 제가 여기 지금 반짝이는 게 눌러지는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 파멸의 바람, 이게 이제 버프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르는 거고, 낙뢰를 한번 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승천이 키고 나서 낙뢰를 쓰는 거는 손해죠. 낙뢰가 워낙 데미지가 약해서 20만 30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뢰를 미리 켜줘야 됩니다. 미리 켜주고, 그리고 연쇄 번개를 한번 쏴줘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토르임의 기원에서 정렬 상태를 따져요. 번개 화살이냐 연쇄 번개 둘 중 하나가 승천 시에 적용이 돼서 계속 나갈 거기 때문에 연번을 한번 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을 킵니다. 승천을. 그래야지 연번에 정렬된 바람의 일격 나가는 거죠. 바람의 일격 계속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바람의 일격. 살짝 비었어요. 살짝 비었을 때 늑대 정렬 한번 쏴주고, 그 다음에 폭풍 한번 쏴주고. 이번에 토르임의 기원은 상향이 돼가지고 폭풍을 쏴도 이게 번개 화살로 정렬이 안 됩니다. 그대로 연본으로 정렬된 상태로 남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박역 쏴줘도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끝났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에 이제 폭풍이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 제가 박역, 폭풍, 박역 뭐 둘 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용체가 한번 떠가지고 그 화염 충격이 끝나기 전에 용체로 퍼뜨려 줍니다. 이 용체가 뜬 이유가, 원래는 폭풍을 때려야 되는데 이 화염 충격이 끝나기 18초가 끝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굳이 화염 충격 쓰지 않아도 용체로 퍼뜨리면서 화염 충격이 나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급한 폭풍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계 분리 한 번도 안 썼죠. 이제 처음 쓰는 거고, 그 다음 낙뢰를 리필을 한번 해주고, 낙뢰 지속 시간도 아마 10 몇 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번 써주고, 폭격 한번 쓰고, 그 다음에 태고파도 왔으니까 태고파도 30초 만에 왔죠. 연쇄 번개, 낙뢰, 그 다음에 야수정령,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야수정령을 놓치고 다른 스킬을 계속 쓰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상세 노트를 누르는 순간 한 1, 2초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세 노트를 한번 누르고 이렇게 옮기면서 이제 퍼센티지 비중을 보면은 폭풍이 50% 가져가고요. 연쇄 번개, 이런 식으로 번개 화살, 낙뢰, 피리침, 이런 식으로 여기 5개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러드가 아마 지금 이제 꺼졌겠죠? 40초가 지나가서 허수아비를 지금 5억 딜까지 계속 쳐볼 겁니다. 낙뢰 리필하고 폭격 주면서 폭풍 주면서 연번 쓰고 폭격 연번, 폭격 연번, 폭격 폭풍, 태고파도 폭풍, 바람의격. 지금 폭풍이 너무 자주 떠가지고 지금 폭풍 써도 계속 생겨요. 근데 중간에 폭풍을 2번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AI가 아닌 이상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용돌이 중첩이 좀 쌓여서 폭풍이 나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쌓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딜레이 돼도. 오히려 중요한 야수정령을 가지고 버프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폭풍을 썼죠. 그 다음에 세계 분리가 써지고, 그 다음에 증거의 붉게 써주고, 용암치측 써주고, 폭풍 일격 써주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클릭하는 게 보면은 클릭 지금 거의 1초마다 한 서너 번씩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다음에 눌러야 될 스킬을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미리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하나는 0.2초 정도는 미리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눌러 놓으면은 어느 정도 빨리 나가고 이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어지지 않고 하면은 순간부터 딜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미리 누르지 않고 이게 굵고 다 끝난 다음에 누르는 순간은 한 0.34초 정도는 0.3초, 0.4초 정도는 딜이 비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게 그들의 숙명입니다. 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 탁탁탁탁 이렇게 계속 누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폭격은 또 2번 연속으로 이어서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연쇄 번개, 진격의 불길, 용체, 낙뢰, 폭격, 폭풍, 야수정령, 태고파도, 용암채찍, 폭격, 낙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기 이 순서대로.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어디서 리필을 하는 게 좋고 어디서 쓰는 게 좋고, 소용돌이 중첩이 지금 7중첩인지 9중첩인지 그거 솔직히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 이제 뭐 중요한 거는 번개 화살이나 연쇄 번개가 이제 즉시 진화로 떴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빨리 반응해서 쏠 거냐 이 정도인데, 엄청 빨리 반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첩이 쌓이면서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20%씩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진 않되 너무 늦지 않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뢰랑 뭐 폭격이랑 이런 걸 잘 섞어주면서 계속 소용돌이를 수급하면서 그 소용돌이를 잘 쓰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평균 데미지가 거의 300만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고슬의 장점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딜이 그냥 그 전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센 거예요. 다른 클래스들은 여기서 300만에서 점점 내려가잖아요. 정술만 해도 점점 내려가서 뭐 200이나 150 이내로 수렴하는데 고슬은 그냥 여기서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벌써 승천이 돌아와가지고 거의 4억 딜 가까이 됐는데 파격 계속 날리죠. 파격. 그 정령 상태를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파격 날 때는 연쇄번개에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하고 파격 하면서 이제 폭풍이 쌓였으니까 폭풍 쓰고, 그다음 태고 쓰고, 태고의 불 쓰고, 폭풍 쓰고, 정격의 붉게 쓰고, 용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5억 딜을 이제 채워놨습니다. 사이클을 좀 더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손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즉시 뜨는 것을 최대한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 확고한 디사이클과 반응 속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고수란 연번이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용들에 대한 부분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버프도 낙뢰도 쌓아놓고, 파멸 해바랑 쌓아놓고, 야수 종료도 무지하게 빨리 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태고 파도도, 이 버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 개 분리는 또 언제 넣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내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수많은 이제 쐐기에서 삽질하고 그 계속 도전을 하면서 나의 손에 익을 때까지. 그래서 저도 지금 이 고수를 가끔 잡으면은 딜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뭐 쐐기를 한 두세 번 더 가이드 찍기 위해서 갔는데 이 딜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계속 돼야 되고 좀 손이 적응이 돼야 된다. 약간 냉법이나 화법 이런 느낌으로 손에 숙달이 돼서 나가야 고술은 딜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면 할수록 고술은 딜이 올라갈까라는 거, 그런 건 있죠. Five, four, three, two, one. Five, four, three, two, one.
여기까지 이제 광역 D사이클, 광역 시범 영상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고술은 사실 정술보다 훨씬 더 오래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 D사이클 개념도 없었고 뭐 가이드도 없었고 그냥 제 혼자 생각해가지고 외국 사이트 뭐 참고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근데 이제 믿을 건 이제 D사이클 뭐 데미지 미터기만 보고 하는 건데, 자기 손에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접 딜러는 이 D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딜이 잘 나온다, 그럼 그게 D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사이클을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술은 타격감이 재밌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이상 했던 것 같고, 정술은 이제 정술하게 된 거는 고술하는 게 손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해가지고 요게 계속 1초마다 막 5번씩 눌러야 되는데 이게 손목이 버티지 못해가지고 뭐 회사 갔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 이 고술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진짜 뭐 너무 체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생각해낸 게 정술은 이제 공격대 던전 공차 공격대 찾기를 가도 졸면서 할 수 있거든요. 정술은 그냥 원키로 뭐 번개화살만 대충 누르면서 이제 되게 힘 안 들이고 스킬도 그렇게 빨리 누릴 필요가 없고 해서 정술로 이제 좀 어쩔 수 없이 전향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쉽기도 하고요. 근데 고수를 다시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이제 한창 하실 때니까 고술도 이제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 숙달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본인 D사이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 연습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딜이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상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